안녕하세요, 김연경입니다. 한 달 만에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고,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일본 진보초에 있는 책거리에서 1인 출판에 대한 대담을 나눴습니다. 서울국제도서전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많이 팔았습니다. 많이 팔았는데 뭘 많이 팔았냐? 티셔츠를 많이 팔았습니다. 티셔츠를 예약 판매분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150에서 180장 정도 판 것 같고, 그래서 약간 막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. 서울 굿즈 도서전이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던데,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든 많이 팔렸으면 된 거 아닌가,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, 저 입장에서는 뭐든 팔았으니까 좋기는 하죠. 그래서 그런 식이고, 저희 러브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예쁘기도 예쁜데 그 컨텐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다른 출판사들에서 만드는 굿즈 또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굿즈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. 책은 요 신간 많이 팔았습니다. 홀로그램 박이 예쁜 요 신간을 많이 팔았고, 되게 신기한 게 저희 항상 책방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나가는 18년도에 만든 망가진 대로 괜찮잖아요 라는 책이 있는데, 약간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100권 정도 가져갔는데 거의 많이 팔지 못하고 가져왔고요.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신간들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. 이게 신간이라고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신기하게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Ways to Crack the Blues라는 이렇게 스프링 제본된 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한 며칠을 포장을 했어요. 그래서 며칠 포장한 거 가지고 가서 그것도 많이 팔았습니다. 좀 다른 모양의 책이다 보니까 좀 좋아들 해주신 것 같고, 그 컨셉도 아직도 이제 우울증 컨텐츠가 좀 팔리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어쨌거나 티셔츠 매출은 약 4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도서전에서 또 있었던 일은 이제 많은 알고 지내던 그리고 안면만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봐서 너무 좋았고, 다른 출판사 분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있어서 좋았고, 또 대만이 이번에 이제 주빈국이었는데 대만 분들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즐거웠습니다. 또 그 화제의 인물 박정민 배우가 하는 출판사에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. 일찍 간 날이 있는데 박정민 배우 지나가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부스에서 이미 좀 관계자분들이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가서 철여름 안주 구매하면서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제 다가오는 김등희 작가님 스토리지 부겐필름 북토크에서는 또 제가 사회를 보게도 되었습니다. 그런 것들도 있고, 이번에 일반 부스로 나가면서 조금 달랐던 점은 좀 공간 활용도가 좀 크다는 점이었고, 저는 좀 그 공간을 많이 돋보이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스 예쁘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부스 디자인도 좀 오버했지만 좀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. 저희는 해방상점이라는 컨셉으로 같이 가가지고 좀 작업 이제 책을 많이 팔았고, 스토리지 부겐필름의 친구들끼리 나가게 된 겁니다. 저는 책마을에 항상 2018년도부터 나갔었는데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이크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같이 나갑시다 일반 부스로 해서 이제 스토리지 친구들 모아가지고 나가게 된 거였고, 준비한 거는 부스 디자인이랑 이제 파우치 같은 것들 이제 나눠드릴 것들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는데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.
그래서 좀 제가 항상 그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뭔가 내가 만든 어떤 상품들, 내가 만든 것들이 예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기분이 좋은데,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전 도서관 끝나자마자 이사를 했어요. 이사를 하고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진보초라는 헌책방이 있는 동네에 있는 책거리라는 한국 뭐 출판물,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번역된 책들 이런 것들 파는 한국 서점에서 한국의 1인 출판사에 대한 대담을 시절의 오종길 작가랑 규열 씨랑 뭐 그리고 현시인이 사회를 봐가지고 진행을 했는데, 저는 이제 결론은 진짜 좋았습니다. 어떤 게 좋았냐면은 오신 분들이 거의 한국 문학 좋아하시거나 뭐 출판사 하시는 분들, 아니면은 뭐 번역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, 약간 두 친구는 문학 쪽을 하고 저는 약간 기획된 출판물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뭐 두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. 뭐 당연히 웜그레이 블루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했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긴 했습니다. 특히나 제가 좀 많이 소개한 책이 잉크 온 바디, 한국 여성 타투 이야기랑 어느 날 네가 말했다 나는 좀 다르다고라는 이제 퀴어 이제 엔솔로지가 있는데, 그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게, 나중에 들으니까 일본은 사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 같은 여성 화자가 그런 퀴어, 타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신기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는 75년 된 출판사인데 이대째 하고 계시는데,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, 나도 직원들이 없었더라면은 저 원 그레이 앤 블루 같은 책을 만들고 싶었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판권에도 관심을 보이셨고,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도 판권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, 아까 도서전 얘기하면서 대만 얘기 나눴는데, 대만에서도 잉크 온 바디에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 해외 진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일본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한국의 출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, 한국에서 좀 출판 문화라고 하면은 그 북페어 같은 것들이 좀 잘 돼 있다, 잘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가 일본이랑 되게 다르다더라고요. 일본에서는 그런 북페어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약간 다르다는 걸 느꼈고, 또 이제 일본 좀 젊은 시집 만드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, 그 일본에서는 시라는 게 좀 오글거린다, 한국말로 하면 약간 그런 식의 그런 인식이 있대요. 그리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시를 잘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시를 되게 좋아하고 시를 많이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저로서 신기했던 거는, 일본 분들이 좀 더 이제 출판, 글, 뭐 텍스트 컨텐츠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뭐 관심은 많겠죠. 관심 많겠을 텐데, 뭐 이제 페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좀 문화가 달라가지고 약간 1인 출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어느 나라가 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겠지만 좀 약간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, 그래서 뭐 앞으로의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내에는 좀 이제 약간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팝업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저희 책을 좀 알리고 판매하는 거를 할 테고, 또 뭐 북다마스도 좀 이제 고려해보려고 있다가 또 미팅하기로 했고, 또 뭐 여전히 어떤 여러 가지 외주 작업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는, 여기 이제 저는 10월은 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
좀 소셜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요일에는 글쓰기 모임, 목요일에는 창작 모임을 해서 이제 와서 책을 뭔가 쓰고 창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. 저는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없이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, 뭐 들었던 것들 이런 거 회고하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고요. 다음번에는 꼭 재밌는 어떤 뭔가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